3회까지 왔습니다. 자, 3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A와 C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자, 우리 1회에서도 설명했었는데 보면은 자, 우리가 대류가 일어나는 조건을 보면 자, 대류가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는 이런 당연한 상황이라면 섞이지 않는다고 했죠. 섞이지 않는다. 당연히 무거운 공기가 위에 있고 가벼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야 얘네가 서로 자리를 바꾸려고 섞이려고 할 겁니다. 즉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벼운 밀도가 낮은 즉 온도가 높은 공기가 밑에 있어야 되고 무거운 즉 밀도가 높은 온도가 낮은 공기가 위에 있어야 이제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A와 C가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B층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이 존재한다. 성층권이죠. 성층권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 자, 디귿 D층은 열권이죠. 열권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그림은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 전체 100%라고 하면 지표면에 흡수되는 건 50%, 대기와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되는 게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 더하기 30 더하기 20을 해야 100%가 되겠죠. 그래서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이다 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는 20%다 라고 해줘야겠죠. X. 자, 니은 B는 70%이다. B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정의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 왜냐면 우리 지구는 흡수한 복사 에너지와 같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흡수한 에너지와 지금 방출하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야겠죠. 따라서 흡수된 지표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흡수한 대기와 구름에 흡수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표면에 흡수된 요 두 개를 더해야 요 지구 복사 에너지와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70%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양과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같다. 그죠? 그걸 이용해서 니은 구한 거니까 답은 니은 D급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 그림은 포화순기랑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우리의 그 포화순기랑 이슬점 요 부분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포화순기랑은 우리가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포화순기랑은 우리가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따라서 지금 포화순기랑으로 봤을 때 포화순기랑과 기온이 같은 경향성을 가지니까 지금 가장 높은 것은 A와 D일 겁니다. 그죠? A와 D는 같을 거고 가장 높은 상태고 그 다음이 C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와 E가 기온이 같으니까 포화순기량도 같은 수준으로 가장 적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슬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실제 수증기량은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BCD가 같죠? BCD가 다 같고 그 다음에 E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화수증기량을 알고 싶을 때는 기온, 보통 X축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이제 X축, Y축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잘 봐야겠지만 자, X축에 보통 기온이 있으니까 X축을 보면 되고 실제 수증기량, 이슬점을 보고 싶을 땐 Y축에 있는 수증기량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A의 기온을 20도로 낮추면 자, 20도까지 쭉 낮추면 이만큼이 응결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결이 일어난다. 맞고. 자, 2번. B는 증발이 일어나기 가장 어렵다.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으니까 B는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그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기는 수증기로 이미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의 증발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B와 C의 이슬점은 같다. 자, 이슬점은 Y축을 봐달라고 했는데 Y축이 똑같네요. 그죠? B와 C의 이슬점은 같습니다. 자, 4번 B와 E의 포화순기량은 같다. 자, 포화순기량은 기온 X축을 봐달라고 했는데 X축이 같네요. 그래서 같고 5번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B가 가장 많다. B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A가 가장 많죠. Y축 값을 물어본 거니까. 그죠? 따라서 X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이슬점의 1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기온과 습도는 변화가 많은데 비해 이슬점은 변화가 딱 봐도 적습니다. 그죠? 변화량이 적다. 자, 니은 기온과 습도의 1 변화는 대체로 반비례하죠. 지금 반비례해서 기온이 가장 높은 낮에 습도는 가장 낮은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디귿 포화순기량의 1 변화는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슬점의 1 변화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죠. 단 맑은 날만 그렇죠. 실제로 이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강수 이론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열심히 본 강수 이론에 대한 이제 또 질문이 또 나왔는데,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가는 지금 물방울들이 합쳐서 비가 내리는 병합선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지금 물과 빙정이 섞여가지고 얘네가 이제 내리다가 비가 되기도 하고 혹은 지표면이 추우면 눈이 되는 그런 빙정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기억. 가는 열대지방, 나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 이론이죠. 맞고, 니은. 가의 구름에서 내린 눈이 내려오다 녹으면, 자, 가에서는 눈이 내릴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눈이 되지 못한 구름이라고 했죠. X. 자, 디귿. 나의 구름 속에 존재하는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커지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진다고 했었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토리첼리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수은기둥을 가지고 기압에 대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1번. 1기압이다. 그죠? 76cm의 수은기둥. 얘를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76cm Hg 1013.25 헥토파스칼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자, 요 파스칼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우리 앞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들었겠지만 뒷반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면 파스칼이라는 압력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압력의 단위. 짧게 설명을 해주자면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파스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1파스칼은 1뉴턴의 힘으로 1제곱미터의 면적에 가해지는 힘을 말합니다. 헥토라는 접두사는 100에 상응하는 숫자에 붙여지는 접두사기 때문에 100파스칼이 1헥토파스칼이 됩니다. 우리가 헥토파스칼 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세게 이제 발차기를 한다는 뜻인데 따라서 얘를 굳이 파스칼로 변형을 하자면 10만 132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나큰 압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평상시에 여기에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 보니 못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자, 2번 A는 진공이다. 진공입니다. 그죠? 진공입니다. 자, 3번 수은기둥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은 곳에서 멈춰섰다고 했죠. 자, 4번 수은기둥의 두께가 두꺼워서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그죠?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수은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따라서 낮아지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 부근에 부는 계절풍이다. 자, 가 보면 지금 남동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다. 남동 계절풍이죠.
자, 남동 계절풍은 우리가 여름에 분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여름에 분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왜 여름에 부냐라고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가 대륙 쪽이고 자, 여기가 해양 쪽인데 자, 여름에는 대륙에 있는 땅에 있는 어떤 흙이나 모래 성분들이 훨씬 더 기온이 빨리 올라갑니다. 비열이 작기 때문이죠. 근데 해양 쪽은 물이잖아.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기압은 크겠죠. 기온이 높으면 기압은 낮겠죠. 자, 그럼 따라서 기압이 높은 해양에서 기압이 낮은 육지 쪽으로 부는 요 바람을 우리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남동 계절풍은 해양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다고도 했습니다. 그죠? 자, 겨울에 부는, 그죠? 겨울에 부는 북서 계절풍입니다. 그죠? 북서 계절풍. 자,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해주면 될 텐데, 대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겨울에 분다고 했었죠? 자, 겨울에 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을 때, 자, 대륙은 빠르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상대적으로 기온 변화가 낮은 물로 이루어진 해양의 경우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기온이 낮은 대륙은 기압 자체는 높아버리게 되고 해양은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압이 높은 대륙에서 기압이 낮은 해양 쪽으로 부는 요 바람을 우리는 북서 계절풍이라고도 부르고 이 계절풍 자체를 우리는 몬순이라고도 부른다고 우리 보는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봤었죠.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역, 가는 여름에, 나는 겨울에 부는 바람이죠. 니은, 가에서 기압은 바다 쪽이 육지 쪽보다 높다. 바다 쪽이 육지 쪽보다 높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자, 디귿, 나에서 기온은 바다 쪽이 육지 쪽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압이 해양 쪽이 낮고 대륙이 높아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불었다고 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 어느 인접한 지역의 북반구 고기압 중심과 저기압 중심 부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 자, 가를 보면 지금 보면 상승 기류에다가 지금 그죠? 상승 기류에다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고기압 쪽 주변부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림이겠죠. 따라서 여기가 가가 저기압이 됩니다. 나의 경우에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중심부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주변부인 저기압으로 공기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나는 고기압이다. 자, 이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봅시다. 자, 기역. 가는 저기압, 나는 고기압 중심 부근이다. 맞고, 니은. 가는 나보다, 저기압은 나보다 대체로 날씨가 흐리죠. 왜? 상승기류 때문에, 그죠? 상승기류 때문에, 상승기류 왜? 상승기류가 생성되면 구름이 형성되잖아. 구름은 강수로도 이어지잖아. 흐린 날씨가 지속될 수 있겠죠. 자, 디귿. 지표 부근에서 바람은 가에서 나로 분다. 자, 지표 부근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나에서 가로 분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는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다. 자, 지금 온대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기역은 한랭전선, 니은은 온난전선이다. 맞죠? 자, 기역은 한랭전선, 니은은 온난전선입니다. 자, 2번. 온대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자, 온대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요거는 이제 편서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북반구에 부는 요 편서풍은 지구 자전 방향대로 부는 방향인데요. 이 지구 자전 방향이라는 건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코리올리 힘,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요 지구가 자전 방향으로 도는 요 힘 때문에 편서풍이 불게 되고 북반구에서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따라서 요 지금 온대 저기압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걸쳐 일본으로 쭉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3번. A 지역에서는 정란운이 발생한다. 자, A 지역은 지금
전선이 바로 통과한 직후기 때문에 적란은 발생합니다. 그죠? 우리는 적운형이라고도 불렀었는데, 그죠? 다음에 4번 B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없는, 그죠?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B지역은 고기압지대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입니다. 맞고. 자, 5번 C지역의 풍향은 점차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맞겠죠? 자, 지금 배웠듯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돈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적외선 가열 장치를 켠 후 알루미늄 컵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9번에 5번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죠? 요거 5번입니다. 자, 10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은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 적외선 가열 장치가 쭉 알루미늄 컵을 데우다가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복사 평형을 이룬다면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왜냐고 얘기하면 복사 평형의 정의를 그대로 읊어주면 되겠죠. 그죠?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서술형 문제는 아니니까, 그죠?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일정한 시간이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11번.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 뚜껑을 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페트병 내부의 부피와 기온의 변화를 단열 변화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뚜껑을 연 모습이래요. 자, 뚜껑을 열었다는 건 부피를 팽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팽창시켰겠죠. 부피를 팽창시키면서 단열 팽창에 의해, 그죠? 단열 팽창에 의해. 단열 팽창이라는 건 열교환 없이, 외부의 열교환 없이 기온이 감소할 것이다. 기온이 하강한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그림과 같이 전등을 켜고 모래와 물을 가열한 후 다시 전등을 끄고 향연기 움직임을 관찰하였다라고 했네요. 자, 전등이 요새는 LED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열이 나는 전등이란 걸 잘 모르는데 보통 옛날 전등은 백열등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키면 뜨끈뜨끈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전등이었는데요. 자, 전등에서 열이 나면 모래는 물보다 비열은 모래가 물보다 작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같은 열을 줬을 때 모래가 훨씬 물보다 온도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오릅니다. 따라서 기온이 모래 쪽이 더 높을 거고 상대적으로 물은 온도 변화가 없어서 낮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기압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기온의 반대인 기압은 모래는 기압이 낮고 그 다음에 물은 기압이 높게 되겠죠. 따라서 향연기는 기압이 높은 물 쪽에서 기압이 낮은 모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서술을 해주면 자, 향연기는 기온 변화도 서술해 달라고 했네요. 자, 기온이 높고 다시 쓸게요. 자, 아예 깔끔하게. 자, 향연기는 기온이 낮고 기압이 높은 물에서 기온이 높고 기압이 낮은 모래로 이동한다.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요 바람의 흐름을 타고 이제 향연기가 이동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3회를 마치고, 자, 3회까지는 우리가, 지금 13문제, 12문제 정도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한 반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분 정도씩으로 이제 끊어서 풀었을 겁니다. 그죠?
그 교실 앞에 붙여놓은 안내문에 따라서 이제 20분씩 정해놓고 푸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 사회는 이제 25문제이기 때문에 26문제인 우리 중간고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40분 혹은 35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면 중간고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